오늘은 햇살이 유난히 부드럽다. 탕금대 공원에 도착한 사나는 잠시 멈춰서서 공원의 고요한 풍경을 살폈다. 낙엽이 바람에 흩날리며 땅 위로 조용히 내려앉고 그 소리는 마치 시간이 지나가는 소리처럼 느껴졌다. 땅거미가 지기 전에 그는 한참 동안 벤치에 앉아 그런 모습을 바라보았다. 잠시 후 수연이가 조용히 그의 옆에 앉았다. 그녀는 발끝을 모은 채 눈길을 내리깔며 그에게 말을 건넸다. 사나야, 요즘 무슨 생각해?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잔잔했다. 가벼운 바람이 지나가며 머리카락을 흩날리지만 수연이는 그것도 신경 쓰지 않는 듯 고요하게 앉아 있었다. 사나는 잠시 말없이 낙엽 하나를 집어들고 손가락으로 빙빙 돌리며 생각을 정리했다. 글쎄, 나야 뭐, 어디든 일만 있으면 상관없지. 그의 말은 한편으로는 현실적이면서도 한편으로는 피상적인 듯 들렸다. 사실, 그는 그때까지 그렇게 생각했다. 형편도, 기회도, 선택지가 넓게 주어지지 않았기에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는 태도였다. 그저 눈앞에 놓인 일들을 맡아 하며 살아가면 된다고 여겼다. 수연이는 잠시 침묵하다가 머뭇거리듯 말을 이어갔다. 난 은행에 들어가고 싶어. 안정적이고, 옷도 단정하고, 사람들도 믿음직해 보여. 수연이의 말에는 은근한 기대와 떨림이 섞여 있었다. 그녀가 내뱉은 그 단어들 속에서 은행에 대한 동경과 동시에 그곳에 들어가기 위한 불안감이 느껴졌다. 그녀의 눈빛이 잠깐 흔들리자 사나는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차분히 눈빛을 내리깔고 있는 수연이의 옆모습이 오늘따라 유난히 성숙해 보였다. 평소와는 다르게 그녀는 자신이 말하는 것에 대해 더 많은 것을 고민하고 감추려 했던 마음을 보여주는 것처럼 보였다. 넌 잘할 거야. 내가 어디 가도 사람들 좋아할걸. 사나는 진심을 담아 말했다. 사실 수연이가 어디에 가든지 그녀의 성실함과 따뜻한 마음으로 사람들의 사랑을 받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 수연이는 잠시 그 말을 듣고 나서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뭔가를 벗어난 듯하면서도 아직은 뭔가를 다 내려놓지 못한 듯한 미묘한 감정을 담고 있었다. 너는 왜 그렇게 무덤덤한 척해? 수연이가 한마디를 던졌다. 그녀의 말이 따뜻한 바람처럼 사나의 얼굴을 스쳤다. 아냐. 그냥 잘 모르겠는 거지. 사나는 고개를 돌려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 하늘은 맑고 저 멀리까지 펼쳐져 있었다. 가슴 한구석에서 차오르는 어떤 감정이 그를 붙잡고 있었다. 수연이와 함께하는 이 시간이 이렇게 무심히 지나가면 안 될 것 같다는 불안감이 밀려왔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래도 이런 시간들이 계속될 수는 없겠지. 수연이가 그에게 물었다면 사나는 그저 하늘을 바라보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을지도 모른다. 이제는 그저 이런 순간을 눈을 감고 간직하는 것만으로도 만족해야 할 때가 온 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럼에도 지금 이 순간은 사나는 다시 입을 열었다. 수연이가 그를 바라보자 그는 살짝 미소를 지었다. 지금 이 순간은 괜찮아. 그냥 지금처럼만 있으면 돼. 하늘을 올려다보며 두 사람은 잠시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존재만을 느꼈다. 바람에 실려오는 갈대의 속삭임, 그리고 공원의 한적한 여유 속에서 그들은 잠시라도 세상의 모든 걱정을 잊고 서로의 곁에 있었다. 구름이 천천히 흐르고 작은 새 한 마리가 강 건너편으로 날아갔다. 그 모습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공원 전체를 차분하게 감싸 안았다. 사나와 수연은 말없이 길을 걸었다. 그들의 발걸음은 가벼운 낙엽을 밟으며 바스락거렸다. 사방은 고요했고 이 순간만큼은 세상 모든 소음이 그들을 비껴가는 듯했다. 두 사람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져 있었고 하늘은 그들의 걸음을 천천히 따라가고 있었다. 잠시 후 수연이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우리 서로 어디로 가든 연락은 하자. 수연이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웠다. 마치 그녀가 오랫동안 그런 말을 하고 싶었지만 그저 기다린 것처럼. 그때 수연의 손끝이 사나의 손을 스치던 순간 사나는 순간적으로 숨을 멈췄다. 그 찰나, 그 짧은 순간에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았다. 마치 어두운 밤하늘에 번쩍이는 불꽃 하나가 가슴속을 환하게 밝히고 그 빛이 사라지듯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접촉이 아니었다. 온몸의 감각이 그 짧은 순간에 집중되었고 눈빛과 숨결까지도 고요히 멈춘 듯했다. 무엇인가가 깨어나는 듯한 설명할 수 없는 전율이었다. 사나는 조심스럽게 손을 거두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방금 뭔가 느꼈어. 수연은 잠시 시선을 피하다가 조용히 웃었다. 그 미소는 말없이 많은 것을 전달했다. 그녀 역시 무언가 느낀 것이다. 나도 조금
그 짧은 순간에 피어난 불꽃은 손끝에서 시작되어 둘의 마음 깊숙한 곳으로 스며들었다. 마치 한 줄기 전류처럼 그들의 사이에 놓였던 거리가 서서히 좁혀져 가는 듯했다. 그 전류는 단지 감정의 전환이 아니라 두 사람 사이의 운명을 조금씩 엮어가는 것처럼 느껴졌다. 사나는 그 손을 천천히 그리고 단단히 잡았다. 그의 손에는 수연이의 따뜻한 온기가 스며들었고 그 온기는 말없이 둘 사이의 공간을 채웠다. 그래. 내가 어디 있든 나 여기서 기다릴게. 그 말은 그저 약속이 아닌 진심이었다. 두 사람은 이제 서로에게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둘은 그 어떤 말로도 완벽하게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을 공유하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있었다. 그들은 다시 길을 걸었다. 이제는 손을 맞잡은 채 그들이 가야 할 길을 함께 나아갔다. 서로의 존재가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주고 있었다. 탕금대의 오후는 그렇게 두 젊은이의 앞날을 조용히 응원해주고 있었다. 그들의 미래는 이제 두 손의 온기처럼 따뜻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이어져 있었다. 저녁 노을이 들판 끝을 서서히 물들이던 그날 마당 한편에서 불쑥일이 터졌다. 사나야. 소가 없어졌단다. 어머니의 외침이 울리자 사나는 맨발로 신을 꿰차고 밖으로 뛰쳐나왔다. 들판 끝 헛간 너머에선 아버지가 담배를 깊게 빨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불안 그리고 다급함이 교차하고 있었다. 이놈이 줄도 제대로 안 묶고 뭐 한 거야. 맨날 게을러 터져가지고 아버지는 이유 없는 호통을 퍼부었다. 사나는 말없이 고개를 숙인 채 들판을 향해 뛰기 시작했다. 형은 집 뒤편을 훑고 있었고 어머니는 밭두렁을 둘러보았다. 심지어 강아지 메리까지 풀려나 사나를 졸졸 따라다녔다. 메리야, 너라도 좀 찾아봐. 응. 사나가 말하자 메리는 코를 킁킁거리며 들판을 가로질렀다. 그러나 소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해는 뉘엿뉘엿 지고 들녘에는 서늘한 바람이 불어왔다. 모두의 표정이 어두워졌고 메리조차 지친 듯 혀를 내밀고 헛간 옆에 털썩 주저앉았다. 이놈의 집구석, 하는 일마다 왜 이 모양이냐. 아버지는 씩씩대며 메리에게 화풀이하듯 발길질을 했다. 깽. 메리는 비명을 지르며 뒷다리를 쭉 뻗고 도망쳤다. 사나이 가슴이 순간 철렁 내려앉았다. 아빠, 메리한텐 왜 그래요? 긴 잘못 없잖아요. 형이 중얼거리듯 항의했지만 아버지는 대답 대신 담배만 꺼내 물었다. 그렇게 소를 찾기를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서려는 순간 덜컥 헛간 쪽에서 쇠사슬 흔들리는 소리가 났다. 소다. 어머니의 목소리에 모두가 동시에 달려갔다. 헛간 문 앞엔 파리 몇 마리를 등짝에 달고는 멀쩡한 모습으로 소가 들어서고 있었다. 아이고 이놈아, 어디를 싸돌아다니다가 이제야 돌아오냐. 어머니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눈가를 훔쳤고 아버지는 말없이 담배를 다시 문채 등을 돌렸다. 사나는 조용히 메리에게 다가가 등을 쓰다듬었다. 괜찮아. 너 잘했어. 이제 다 끝났어. 그날 밤 집안은 오랜만에 조용히 숨을 고를 수 있었다. 식탁엔 단출하지만 따뜻한 저녁상이 올라왔고 가족은 말없이 밥을 씹으며 서로를 바라보았다. 소 한 마리 덕분에 모두가 놀라고 화내고 또 웃었던 하루. 사나는 이 날을 오래도록 기억하게 될 것 같았다. 눈앞의 소와 메리와 그리고 말없이 담배를 피우는 아버지의 뒷모습까지 모든 것이 한 장의 풍경처럼 조용히 그의 마음속에 새겨지고 있었다. 소가 돌아온 후 마당에는 다시 고요함이 감돌았다. 달빛은 조용히 지붕을 타고 내려앉았고 헛간 옆 물통에서는 개구리 한 마리가 뻐끔거리며 울고 있었다. 사나는 마루 끝에 앉아 다 풀어진 신발끈을 느슨히 매만졌다. 메리는 그의 옆에 철퍼덕 엎드려 꼬리를 살짝 흔들고 있었다. 소란스러웠던 하루의 끝자락에서 두 존재만큼은 조용히 서로를 다독이고 있었다. 사나야, 밥 먹어라. 어머니의 목소리가 부엌 쪽에서 들렸다. 평소보다 톤이 조금 낮고 조심스럽게 들렸다. 사람 마음이란 게 때론 한 마리 짐승이 돌아온 것만으로도 뭉클해지는 법이었다. 사나는 메리의 머리를 쓰다듬고 천천히 일어섰다. 부엌 안으로 들어서니 아버지는 마루 끝에 여전히 앉아 있었다. 그 앞엔 식은 밥 한 그릇과 된장국, 달걀 프라이가 올려져 있었다. 사나도 맞은편에 앉자 어머니가 그에게 밥그릇을 내밀었다. 메리는 어머니가 물었다. 밖에 누웠어요. 나랑 같이 찾았거든요. 그래, 그놈이 참말로 기특하네.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어머니는 메리를 위한 삶은 계란을 하나 챙겨 접시에 올려두었다. 사나는 웃으며 그것을 들고 밖으로 나갔다. 자, 너 오늘 영웅이야. 메리는 코를 벌름거리며 계란을 받아먹고 다시 사나이 무릎에 머리를 기댔다. 그 순간 마치 어딘가에서 바람이 흘러들듯
형이 조용히 앉아 옆으로 다가왔다. 형도 찾느라 고생했어요. 너도. 두 형제는 그렇게 나란히 앉아 저 멀리 별이 떠 있는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말은 없었지만 그 사이엔 작은 연대감 같은 게 피어나고 있었다. 잠시 후 아버지도 담배를 다 피우고 마당으로 나왔다. 그 옆을 지나가며 사나를 한번 바라보았다. 짧게, 아주 짧게 눈이 마주쳤지만 아버지는 이내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사나는 느꼈다. 그 눈빛 속에는 낮의 호통이나 짜증과는 다른 감정이 담겨 있었다. 미안함과 안도, 그리고 말하지 못한 고마움. 말 대신 그저 어깨를 살짝 두드리는 손길이 있었다면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방식이었다. 그날 밤 집안 구석구석에는 사람의 온기와 동물의 숨결이 포근히 깃들어 있었다. 누구 하나 크게 웃지도 울지도 않았지만 모두가 안도하고 있었다. 사나는 이불을 덮고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손은 돌아왔고 메리는 고개를 끄덕였고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담배를 물었다. 소란한 하루였지만 결국 무사했기에 아름다운 하루였다. 그리고 사나는 생각했다. 이런 날들이 쌓여 어른이 되는 거라고. 새벽 공기는 서늘했고 들판 위엔 이슬이 촘촘히 내려앉아 있었다. 사나는 부스스한 머리로 마당에 나왔다. 손은 헛간 안에서 여전히 태연하게 되새김질을 하고 있었다. 어제는 지가 주인 행세를 하더니 오늘은 또 얌전하네. 사나는 혼잣말을 중얼이며 물통에 물을 채워 넣었다. 메리는 헛간 옆 그늘에서 졸고 있다가 기지개를 켜며 다가왔다. 잘했어, 메리야. 사나가 손을 내밀자 메리는 혀로 그의 손등을 핥았다. 부엌에선 어머니가 된장국을 끓이며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고 아버지는 마당 끝에서 담뱃재를 털며 눈을 가늘게 뜨고 있었다. 어제와는 달리 그의 눈빛에는 조금의 미안함과 안도가 섞여 있었다. 사나야, 그가 짧게 불렀다. 사나는 고개를 돌려 바라봤다. 말없이 담뱃갑을 주머니에 찔러 넣은 아버지가 헛간 쪽을 향해 턱짓했다. 오늘 너 소 몰고 갔다가 논 옆 풀밭 좀 정리해둬라. 이슬 빠지기 전에. 네. 짧은 대답 속에 사나는 어제의 호통을 떠올렸지만 마음속엔 묘한 따뜻함이 남아 있었다. 그건 말로 하진 않지만 어른들만의 방식으로 전해지는 괜찮다는 신호였다. 점심 무렵 동네 어르신 두셋이 집 앞에 걸터앉는다. 허름한 모자, 해진 조끼, 손에는 여느 때처럼 고구마와 누런 보리차병 하나씩 들고 있었다. 아이고, 아주머니. 어제 그 소 얘기 들었수다. 진짜 말썽꾸러지요. 그놈. 한 어르신이 웃으며 말한다. 속 좀 썩였죠. 그래도 잘 돌아와서 다행이에요. 어머니는 웃으며 부엌에서 막걸리 한 사발을 떠다 드린다. 사나도 멍성 옆에 앉아 어르신들 이야기를 듣는다. 누군가는 예전 홍수나던 해에 소가 지붕 위로 올라갔다는 믿기지 않는 얘기를 꺼내고 또 누군가는 소도 마음이 있다며 정붙이면 절대 도망 안 간다고 말한다. 그들의 이야기 속에서 사나는 문득 깨닫는다. 마을이란 건 사람들의 입과 귀를 타고 흘러가는 기억들의 모임이라는 것을. 소동도, 실수도, 웃음도 시간이 지나면 다 이야기로 남는다는 것을. 며칠이 지나고 마당의 공기는 다시 고요를 되찾은 듯했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 그날 소동 이후 아버지는 새벽부터 부지런히 마당 한쪽에 웅크리고 앉아 무언가를 만지작거리기 시작했다. 낡은 톱, 녹슨 못주머니, 해진 망치자루, 세월이 묻은 연장들을 하나씩 꺼내 들며 아버지는 눈매를 좁혔다. 이놈은 이제 그냥 소가 아니다. 일소다, 일소. 말끝마다 어딘가 뿌듯한 기색이 묻어났다. 사나와 형은 아버지가 땀을 훔치며 널빤지를 자르고 매만지고 엮는 모습을 가만히 바라봤다. 바퀴도 없는 마차였다. 그냥 나무 널빤지 4개에 손잡이 달고 긴 끈으로 소에 연결한 간이 집마차였다. 하지만 아버지는 마치 트럭이라도 만드는 사람처럼 진지했다. 손에 피멍이 들어도 못이 어긋나도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이랴 어기적 항션서. 소는 처음엔 낯설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뒷걸음질을 치더니 아버지가 목덜미를 쓰다듬고 부드럽게 끌어주자 마지못해 엉금엉금 짐을 끌기 시작했다. 그 광경을 보고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아따, 김씨네 소는 똘똘하네. 일도 하네. 진작 이렇게 쓸걸. 그동안 공짜 밥만 먹였구먼. 웃으며 던진 말들 속에 묘한 부러움이 섞여 있었다. 그 말에 아버지는 한껏 기세가 올랐다. 담배를 입에 문 채 팔짱을 끼고 소 뒤를 천천히 따라가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부터 소는 동네 짐꾼이 되었다. 누군가 논둑에 비료 자루를 옮기면 김씨네 소가 갔다. 누가 고구마 캐서 멀리 밭두렁까지 나를 수 없으면 또 소가 불려갔다. 그리고 그 일당은 사람 하루 품값으로 쳐줬다. 쌀이며 고추장이며 가끔은 고기 몇 점도 생겼다.
집안 살림이 조금씩 나아졌다. 마당 옆 쌀독이 비어있던 공간에 곡식이 들어차기 시작했다. 사나는 그걸 보며 말없이 고무장갑을 벗고 마차 옆에 앉아 땀을 식혔다. 작은 일소 한 마리가 그들의 삶에 다시 한번 묵직한 바퀴를 굴리기 시작한 것이었다. 사나의 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아리수였습니다.